이 시간에는 화렵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필로 일단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종이는 A4 용지의 4분의 1 되는 사이즈가 좋겠습니다. 예, 너무 크게 그리면 디테일을 많이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로 그려서 나름대로 익숙하게 한 이후에 종이 크기를 키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앞서서 우리 침엽수를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렵수도 그리면 또 예쁜 엽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엽서 하나 그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종이가 그림이 너무 화면에 꽉 차면 숨이 막히니까 상하 좌우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약 상하 좌우로 한 1cm 정도로 여백을 이렇게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지면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아, 나무의 메인 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생겨날 텐데 나무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대충 이렇게 바운더리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렵수는 침엽수는 하나가 쫙 올라가서 이 뭡니까 메인 줄기에서 잔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화렵수는 뭐 그렇게 생긴 나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죠, 보통. 예,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요 가지는 또 얘가 또 이렇게 또 갈라져요. 얘도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또 갈라진 가지는 여기서 또 다시 또 갈라지고 얘도 갈라지고 얘도 여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갈라지는 건 어디까지 하느냐? 앞서서 이렇게 테두리 잡아준 여기까지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얘도 이렇게 이미 다 간 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끝까지 갔으니까 뭐 여기는 뭐 생략을 해도 좋고요. 자, 요런 원리가 일반적인 화렵수가 이 가지가 분화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잔가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맨 끝에는 앞서서 우리가 맨 마지막 가지들은 어떻다 그랬죠? 소문자 Y라는 말씀을 드렸죠. 소문자 Y. 네. 그래서 공간에 여유 있는 곳에 소문자 Y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런 데도 뭐 사이에도 그럼 가지 여기 좀 비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가지가 더 나가고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소문자 Y를 계속 브레이크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가지가 나가지고 여기서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또 가지는 뭐 오버래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뭐 2차원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얘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렇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큰 줄기에서 마지막 잔가지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지의 위계를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잔가지에서 점차적으로 굵은 가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지에 굵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마치 이거 나뭇가지 원리는 아, 마치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물을 만들고 그 물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개울이 되고 그 개울들이 모여서 큰 하천으로 어, 커가는 그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잔가지는 단선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 단선들이 모여지면 중간에 굵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그것은 다시 또 모여지면 조금 더 굵은 가지 옆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굵어졌다가 조금 더 굵어지고 여기도 잔가지 있던 것은 내려오면서 조금 굵어지고 이런 가지들이 합쳐지면 어때요? 더 굵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지막 잔가지에서 잔가지를 모으는 가지들은 조금 굵어지고요. 또 이 굵어진 걸 합쳐지면 조금 더 굵어지고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더 굵어지고 자 이쪽으로 와서는 이 모든 가지를 얘가 지지를 해야 되니까 더 굵어지고 그리고 맨 밑에는 이 두 가지를 지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굵어지고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나무 화렵수의 가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간단한 도식적인 나무를 음, 그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연필로 그려진 앙상한 가지의 화렵수가 그려졌어요. 여기에 인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킹은 뭐 앞서서 연필로 했던 것처럼 단선으로 이렇게 쭉 해서 가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연필로 이미 두께가 다 그려졌으니까 연필을 따라서 그렸어도 좋습니다. 연필을 따라서 그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연필선을 추적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어긋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잔가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굵어지고 조금 더 굵어지고 여기도 끝에 자, 잔가지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공간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소문자 Y로 계속 브레이크 다운을 계속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하면 잔가지가 만들어져요. 자, 얘도 조금 오면서 굵어져서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이렇게 되고 이쪽 뒤쪽에 있는 것들도 마지막에 잔가지 그려주고 이 잔가지는 자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가지를 만날 때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뒤로 빼면은 요것이 앞으로 나온 거고 저쪽은 뒤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잔가지, 잔가지 그리고 잔가지 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소문자 Y로
더 쪼개주시고 만나고 요 두 가지 가지를 다음에 지지해야 되니까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자 이쪽에서도 마지막에 잔가지 만들고 모이고 자 소문자 Y 소문자 Y 얘도 이렇게 해서 자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소문자 Y를 두는 거예요. 해놓고 자 이쪽에 가지들은 이제 모여지는 요 끝에 가서 조금 두껍게 만들고 얘도 요거보다는 조금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원래는 가지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쪽이 좀 허하다 이거죠.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두껍게. 근데 이 가지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거의 잔가지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두께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안 돼. 여기 잔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얘가 요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지 굵기로 나가는 거죠. 너무 굵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러다 보면 또 여기서도 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잔가지 하나. 자, 브레이크 다운, 브레이크 다운. 이렇게 잔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쪽도 끝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잔가지 끝났잖아요. 근데 공간에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도 소문자 Y. 자, 이렇게 모아지면 자, 이쪽에 잔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요 가지가 어때요? 조금 더 굵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어때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갔다고 하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잔가지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문자 Y, 소문자 Y, 네, 소문자 Y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요 잔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조금 두꺼울 필요가 있고 요 두 가지를 지지하려면 얘가 어때요? 조금 더 요거보다는 더 두껍게. 자, 그리고 요 가지는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를 지지해야 되니까 조금 더 예, 굵게. 근데 여기 가지가 또 있네요. 자, 여긴 이렇게 수dob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 끝까지 보내요. 자, 장가지는 이렇게 중첩되어도 좋습니다. 그럼 얘도 막 장가지가 생기는 거야. 자, 아까 이렇게 해서 왔다 그랬죠? 이렇게 됐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이쪽이 공간이 비니까 여기도, 네, 일단 하나를 쭉 보낼까요? 그러면 여기 너무 비어 있으니까 잔가지, 스몰 y, 스몰 y. 여기도 비어 있으면 스몰 y에서 스몰 y.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잔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요쪽의 중간이 어떻게 좀 조금 더 굵어져야 되겠죠? 얘도 뭐 조금 굵게 할 수도 있겠고. 자, 요 두 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너무 굵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보다는 조금 굵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요 가지가 너무 좀 너무 가늘어진 거죠. 갑작스럽게. 그러면 얘도 그러면 그리고 가지를 하나 더 만들어줘. 그러면 얘도 어떻게 조금 중간에 가지가 조금 굵은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에, 커다랗게 둥그렇게 나무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요 두 가지를 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그랬더니 너무 똑같다. 얘가 더 굵어야 된다. 어떡하지? 틀렸네. 당황하지 말고 작은 것들은 조금 옆에다 선을 더 덧붙여줘요. 이렇게. 그럼 이거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없는 게 좋은데 뭐 있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잔가지에서부터 조금씩 굵은 가지,
더 굵은 가지, 더 굵은 가지, 예, 맨 마지막에 가장 본주기가 되는 두꺼운 몸통이 만들어지는 위계라고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 잔가지에서 굵은 가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것 위에 어떤 위치에 이 나무가 있으면 좋겠느냐? 일반적인 게 잔디라는 거죠. 잔디. 그래서 잔디 표현은 어때요? 야, 요렇게 지금 목표는 나무를 그리는 것이고 이게 완성됐을 때 이것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종의 엽서다. 그림 엽서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잔디를 그린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잔디를 그리면 너무 뭐랄까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잔디 표시를 이런 정도에서 끝내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지 말고. 자,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거 좀 빈약해 보이니까 잔디를 한 번 더 두 줄 내지 석 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잔디 위에 화렵수의 앙상한 가지만 있는 화렵수의 몸통을 그렸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연필선들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선들을 다 지워주세요. 아이고, 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지워버리니까 잉크가 뭉개져 버렸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잉크가 마른 이후에 지워주세요. 자, 어쨌든 이것은 네, 이렇게 지우개 청소기로 지우개똥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것도 털고 그래서 지우개를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나무의 이 가지들에 허옇게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짧은 선분으로 채워줍니다. 자, 너무 또박또박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똑똑똑똑 끊어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몸통에 줄이 가늘다고 생각돼서 옆에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좀 굵게 했잖아요. 그럼 아유 이거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심하게 이렇게 짧은 선분 또는 저희는 해칭이라고 표현해요. 해칭으로 이렇게 그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의 모습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가지 나무만 해도 일단 나무 하나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음, 너무 잎사귀가 없으면
너무 황량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잎사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칼라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그 채색을 들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혹시 펜만 있으면 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펜으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나뭇가지에 이제 점을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점을 찍어줄 때 점은 나뭇가지 안에만 찍지 마시고 약간 나뭇가지 외곽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예, 찍어줍니다. 바깥으로. 자, 미리 아까 여백을 좀 비워놨기 때문에 이 여백을 이때 혹시라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활용을 해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나뭇가지 있는 부분에 주로 잎사귀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잎사귀는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살짝 살짝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떨어지는 잎사귀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잎사귀가 있는 화력수가 완성이 됩니다. 펜으로 그려지는 거는. 예. 아, 그리고 뭐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냥 나무만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그릴 때는 일단 남자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예, 만일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사람을 그린다고 해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게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사람의 크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예.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펜으로 해서 약간 길쭉하게 하고 몸은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예, 길쭉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서 살짝 짧게 끊어주면 이거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남자만 있으면 너무 그리고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쓸쓸해 보이죠. 예, 사람 혼자 있으면.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작은 걸로 하고 자 여자는 똑같이 하는데 이때는 여자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 길게 옆이 이렇게 벌어지게 해주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런 치마 7부 정도 되는 치마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젊은 연인이 아니고 무슨 부부다. 부부인데 아이가 하나 있다. 어린아이겠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그려줘. 근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두 부부의 자녀 하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릴 때 또 다른 또 사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백의 나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흑백 자체에서 이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좌측 하단이든 우측 하단이든 자기의 사인을 하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의 끝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고 리을을 옆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흑백의 엽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채색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칼라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중에서 파는 사인펜 세트를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어, 앞서서 제가 사용했었던 이 펜은 예, 그냥 수성펜보다는 수성펜은 이 어떤 사인펜 같은 거 물기가 닿으면 펜이 번져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번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펜으로 국산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이 독일산 파버 카스텔을 많이 써요. 파버 카스텔의 예, 에코 피그먼트라고 하는 펜이 있는데 그게 0.05mm에서부터 한 0.5mm까지 쭉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것은 0.3mm를 많이 씁니다. 0.3mm.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해서 끝이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펜을 저 긋고 뚜껑은 뒤에다 이렇게 딱 꽂으면은 예,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펜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만년필, 만년필은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라미 만년필인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는 만년필이죠. 거기에 이제 잉크를 쓰는데 이 잉크는 카본 잉크라고 합니다. 카본 잉크. 카본이 탄소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먹물입니다. 먹물 정도가 들어가 있는 잉크예요. 그 잉크는 물에 닿아도 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년필을 쓸 때는 그 카본 잉크가 담겨진 만년필을 쓰고요. 그걸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려진 여기에 이제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죠. 자, 잎사귀는 물론 뭐 여름 같은 경우, 봄, 여름 같은 녹색으로 하겠지만 이제 어, 가을이다 생각하면 한번 단풍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때는 반드시 한 색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같은 색 계통의 여린 색과 조금 짙은 색 두 가지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여린 색으로 먼저 앞서 에, 펜으로 이렇게 잎사귀를 했었던 거 그런 방식으로 물론 펜으로 점 찍은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 같은 개념으로 찍어줍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찍는다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선을 긋듯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살짝 살짝 뭐 삐져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선처럼 그리지 마시고 점을 좀 찍어 주시면 좋아요. 가끔 이렇게 외곽으로도 조금씩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중간에 바람결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바람 불면. 자, 그 잎사귀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떨어지겠죠? 바닥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어느 정도 했었으면 여린색 바탕색은 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조색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잎사귀 사이에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는 어때요? 그 색보다 짙은 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주황색보다 짙은 색이 이제 붉은색인 거죠. 만일에 붉은색으로 여름에 시작을 했다 보면 붉은색보다 짙은 색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예, 이렇게 브라운 컬러, 짙은 색, 빨간 것보다 더 짙은 색은 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주황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황색보다 짙은 색인 붉은색으로 이제 해줍니다.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이 찍어줘도 좋겠고 아니면 조금 강조색이기 때문에 약간 동글뱅이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붉은색들이 예, 드러나게 대신에 이 짙은 색은 앞에서 여린 색 한 것보다 절대 많으면 안 돼요. 예, 앞에 한 것보다는 적게 중간에도 떨어질 거고 자 바닥에도 그쵸? 바닥에도 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하면 네 붉은색의 단풍나무가 잎사귀들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나무의 몸통의 컬러도 해야 되겠죠? 뭐 짙은 색보다는 약간 옅은 색을 먼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빛을 생각하세요. 빛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반대 방향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자 몸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색을 칠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붉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 조금 남겨두세요. 잔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잔가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 칠해버리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나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 사람을 그렸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컬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종의 강조색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들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오른쪽을 살짝 남겨두고 왼쪽을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살짝만 남겨두시면 돼요. 너무 많이 남겨두지 마시고. 좀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약간 핑크 컬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고 이렇게 해서 흰색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하여튼 골고루 해보죠.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린 자녀도 이렇게 해서 예, 남겨두는 거 흰색을 오른쪽을 남겨둬요. 자, 이렇게 하면 네, 단풍나무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 하나를 둔 부부 한 패밀리를 그려진 엽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쁘다 싶으면 본인이 뭐 소장하시고 또 여기 요만한 사이즈의 또 작은 액자도 있겠죠? 액자에 넣어서 본인이 에,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선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에 유행한 캘리그라피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글씨를 써서 예. 보면 지금은 거의 그림이 꽉 찼습니다만 빈 곳에다가 간단한 뭐 글을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여기 단풍이니까 이제 만일에 위가 많이 비었으면 위에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아래쪽이 좀 비었으니까
단풍나무 아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렇게 쓰고 만일에 누구에게 뭐를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뒷면에다가 메시지를 쓰는 거죠. 메시지를 써서 뭐 기독교인 같으면 성경글을 써가지고 전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짤막한 시를 써서 전해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서 예, 적어주셔서 예, 상대에게 전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받은 상대편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처럼 디지털이 성행하는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를 전해주게 되면 아주 정말 색다른 기쁨을 서로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화력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화력수의 어떤 변형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